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터지도록 일해서 아들 키워냈는데 정작 늙어서는 며느리에게 ATM 기계 취급받는 사람. 갈비찜 한 냄비 들고 손잡으러 올라갔다가 비밀번호까지 바뀌어 있는 집 앞에 서 있어야 했던 73 할머니 이야기. 그 손자가요,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라는 사람은 링거 빼고 학원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게 남의 집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이 할머니가 결국 모든 걸 뒤집기로 결심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구독해두세요. 이건 그냥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제1화. 갈비찜 냄비를 들고 오른 엘리베이터.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마르게 일만 했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 그 노력의 열매를 누구한테 바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름은 박복순. 올해 73입니다. 박복순 씨는 젊어서부터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자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강원도 속초 항구 어시장에서 좌판을 펼쳤어요.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발이 퉁퉁 붓도록 하루 종일 서서 생선을 다듬고 손님을 받았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들어가는 겨울에도 비린내가 온몸에 배는 여름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내고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죠. 이제는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당신 말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분이 어느 봄날 오후 냄비 가득 갈비찜을 끓여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네 집에, 더 정확히는 손자 준서 녀석 얼굴이 눈에 밟혀서요. 지난번 명절에 봤을 때 얼굴이 얼마나 반쪽이던지 할머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핏물 빼고 양념 재우고 밤이랑 대추까지 손질해서 정성껏 쏘아온 갈비찜이었습니다. 택시에서도 기사님이 어머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습니까? 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복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사상 차려주러 가는 기분인걸요 하면서요. 아들 집은 서울 강남에서도 잘 나간다는 동네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복순 씨가 속초 바닷바람 맞으며 번 돈 보태서 전세로 들어간 집이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좀 초라해 보여도 손자 준서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더랍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삑삑삑 경고음만 울리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수첩을 꺼내 확인해봐도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인기척은 들리는데 문은 안 열리고 결국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참 뒤에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뻔히 알면서 누구냐니 기가 막혀서 복순 씨가 대답했죠. 나야, 문 좀 열어라. 그제야 들려오는 말, 아, 어머니세요?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가 무려 5분이 넘었습니다. 무거운 갈비찜 냄비를 들고 복도에 서서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 시선을 받으며 서 있는 박복순 씨. 겨우 문이 열리고 나타난 며느리 수연의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화장은 어찌나 곱게 했는지 명품 원피스에 향수까지 뿌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표정은 싸늘했어요.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 지금 막 쉬려던 참이었거든요. 인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 며느리. 복순 씨는 속에서 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 아들 보고 싶어서 온 죄인이니 어쩌겠어요. 미안하다, 준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잘 됐기에 급하게 왔다며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거실 꼴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며칠은 된 배달음식 용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복순 씨가 사준 300만 원짜리 식탁이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갈비찜통을 힐끔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또 고기에 오셨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 동물성 지방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 와서 키 안 커요. 제가 식단 알아서 챙기는데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할머니 정성을 독이라 말하는 며느리. 복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텅텅 빈 냉장고 안에는 생수 몇 병, 다이어트 음료, 한약 팩뿐이었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가 먹을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도 없었어요. 냉장고가 이게 뭐냐? 애가 학원 갔다 오면 배고플 텐데. 그러자 수연이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 되고요. 저도 바빠요. 입시 정보 알아보러 다니느라 하루가 모자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소파에 벌러덩 눕더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랍니다. 밤 10시가 넘어 아들 재민이 퇴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로 직행하더군요. 다 먹고 왔어요. 피곤해 죽겠네. 수연아, 물 좀 줘. 결국 복순 씨가 주방에서 물 한 잔 떠다 아들 입에 물려줬습니다. 제 자식 물 시중이나 들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1시 반이 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복순 씨가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서를 보는 순간 복순 씨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을 메고 있는데 어깨가 축 처져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더랍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군인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반쯤 감긴 채였죠.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밥은 먹었어?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복순 씨가 가방을 받아들었는데 무게가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 무거운 걸 하루 종일 메고 다녔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배고파요, 할머니. 그냥 자고 싶기도 하고. 아이가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는데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데워놓은 갈비찜을 한 접시 퍼왔습니다. 아이가 냄새를 맡더니 힘없이 웃으며 식탁에 앉았어요. 그 웃음마저 힘겨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연이 뛰쳐나왔습니다. 자다 깬 얼굴이 아니라 아까 그 화장 그대로였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영어 단어 테스트 몇 개 틀렸어? 선생님한테 문자 왔다. 3개나 틀렸다며? 준서는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고기 한 점이 식탁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죄송해요. 너무 졸려서 단어가 잘 안 외워졌어요. 졸림이 핑계가 돼?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오늘 틀린 단어 50번씩 쓰고자. 아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박복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싸늘하게 식어가는 갈비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기름이 끼기 시작하는 고기 위로 당신 마음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고. 제2화. 카드 명세서 한 장이 뒤집은 진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지각할 것 같다며 황급히 나가고 준서는 아침도 못 먹고 뛰어나갔어요. 복순 씨가 뜨끈하게 차려놓은 밥상은 식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전쟁 치르듯 나가는데 코빼기도 안 보였죠. 안방문을 열어보니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랍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복순 씨가 커튼을 확 젖히며 깨웠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입시 자료 분석하느라 새벽 4시에 잤어요. 매니저 역할이 밥 해주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 모르세요? 좀 나가주세요. 더 자야 피부 안 상해요. 복순 씨는 화병이 날 것 같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식탁 구석에 우편물 뭉치가 눈에 띄었어요.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남의 우편물을 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며느리가 하도 돈 타령을 하니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명세서를 펼쳐든 복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준서 학원비가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학원 이름으로 찍힌 결제 내역은 1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학원비는 150만 원이 맞았습니다. 대신 그 아래 줄줄이 찍힌 내역들이 가관이었어요. 청담동 필라테스 120만 원 3개월 할부, 백화점 명품관 280만 원, 피부관리실 150만 원, 호텔 브런치 카페 18만 원, 네일아트 20만 원. 아들 월급이 400만 원 남짓인데 카드값만 7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200만 원의 준서, 학원비 명목으로 주는 돈까지 합쳐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 핑계를 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따지러 가려다 복순 씨는 멈췄습니다. 지금 깨워서 따져봐야 다품이 유집이에요 하고 오리발 내밀게 뻔했으니까요. 증거를 더 단단히 잡아야겠다. 복순 씨는 명세서를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수연이 하품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복순 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아직 안 가셨어요? 잠시 후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던 수연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복순 씨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까의 귀찮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상냥한 척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준서 이번에 과학학원도 하나 더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영재고 준비하려면 물리랑 화학 선행이 지금부터여야 하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준서 장래를 위해서잖아요. 손바닥을 딱 내미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복순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척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이야 있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이따 은행 가서 찾아주마. 근데 생활비가 부족한 건 아니지? 수연이 그 말에 허를 찌르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기 안 죽으려면 저도 좀 꾸미고 다녀야 정보도 얻고 그러죠. 다 준서를 위한 투자라니까요. 투자. 명품 백이 아이를 위한 투자라는 그 말. 하지만 복순 씨는 꾹 참았습니다. 더 큰 한방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 수연이 학부모 모임이 있다며 꽃단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1시간 뒤 명품 가방을 들고 향수를 뿌리고서요. 복순 씨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뒤를 쫓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사람을 미행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 곳은 입구부터 샹들리에가 번쩍거리는 호텔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복순 씨는 모자를 더 눌러쓰고 기둥 뒤 자리에 앉아 며느리 일행을 살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여자들 서너 명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3만 원짜리 커피랑 5만 원짜리 샌드위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입시 정보는 무슨 죄다 돈 자랑, 남편 자랑, 시댁 자랑뿐이었어요. 그러다 한 여자가 며느리 수연의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번에 그 가방 신상 뽑았네. 예쁘다. 남편 보너스 나왔어? 수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사주셨어. 속초에서 건물 꽤 크게 하시잖아.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척 주셔.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어? 다 우리 준서랑 나한테 쓰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가방 사라고 돈을 줬나요? 학원비라고 속여서 뜯어간 돈으로 산 거면서. 어머, 좋겠다. 근데 시어머니 성격은 어때? 좀 촌스럽지 않아? 말도 마. 완전 무식해. 생선 장사하던 분이라 말할 때마다 비린내 나는 것 같아. 그냥 돈 나오는 ATM 기계라고 생각하고 비위 좀 맞춰주는 거지. 이번에도 준서과학학원 보낸다고 뻥치니까 바로 돈 준다더라. 그걸로 이번 주말에 골프나 치러 갈까봐. 깔깔거리며 웃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복순 씨는 손에 들린 커피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게 뻔했습니다. 참자, 박복순. 여기서 터트리면 내가 지는 거다. 더 확실하게 밟아야 한다. 복순 씨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그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ATM 기계라는 말, 거짓말로 돈 뜯겠다는 계획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복순 씨는 은행에 갈 채비를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서 학교 양호 선생님인데요. 어머님 번호로 연락이 안 돼서 비상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준서가 2교시 체육 시간에 쓰러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복순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코피가 멈추질 않고 의식이 흐릿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제 그 창백했던 얼굴, 그 부어있던 발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준서는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코에는 솜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단순 빈혈이 아니에요. 극심한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이 겹쳐서 쇼크가 온 겁니다. 요즘 세상에 밥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혈액 검사 결과 보니 염증 수치도 높고 스트레스 지수가 40대 직장인보다 높아요. 13살짜리 몸이 60대 노인처럼 달아있다고요. 성장판 검사도 해봤는데 이런 상태면 키도 안 큽니다. 이거 부모 욕심 때문에 아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복순 씨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습니다. 밥 안 먹이고 잠을 억지로 빼앗으며 공부만 시킨 것이 아이를 병들게 한 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잘 먹이고 잘 재우겠습니다. 복순 씨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병원에 오는데도 풀메이크업에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뛰어온 기색도 없이 느긋하게 걸어오더니 링거를 꽂고 누운 준서를 보고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죠? 학교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랐네. 그러더니 의사에게 다가가서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링거 다 맞으면 바로 데려가도 되죠? 준서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학원 특강이 있어서요. 대치동 1타 강사 수업이라 빠지면 보강도 안 되거든요. 그 순간 박복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단련된 목청으로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애가 쓰러져서 링거 맞고 있는데 학원 타령이 나오냐? 내가 사람이냐? 링거를 꽂은 손자를 바라보던 박복순 씨의 눈빛이 그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으로 키운 자식은 돈 앞에서 무너졌고 이제 남은 건 정리가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릅니다. ATM 기계에도 전원 버튼이 있다는 걸. 다음 화에서 그 버튼이 눌립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